한 주간 가장 궁금했던 연예가 소식들을 모두 만나볼 수 있는 통TV 연예 이승입니다. 먼저 이번 주 연예가를 뜨겁게 달궜던 화제의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한류 스타 김수현 씨와 원더걸스 출신 배우 안소희 씨가 핑크빛 소문에 휩싸였지만 소속사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 매체는 안소희 씨 이웃의 말을 인용해 두 사람이 1년 넘게 사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소속사인 키스트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안소희 씨는 지난달 키스트와 전속 계약을 맺고 김수현 씨와 한솥밥을 먹고 있습니다. 사업가 백종원 씨가 아버지의 성추행 논란에 이어 또 다른 악재를 만났습니다. 백종원 씨가 대표로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지난 7월부터 2달간 세무조사를 받은 건데요. 업체 측은 정기 세무조사로 탈세나 비자금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지상파만 고집했던 방송인 강호동 씨가 인터넷 방송에 이어 종합편성 채널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과거 무릎팍도사를 함께했던 여운혁 CP의 JTBC 새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한 건데요. 유재석 씨에 이어 예능계 투톱 MC가 모두 종편행을 택한 셈입니다. 지난 7월 열애설에 휩싸였던 배우 고현정 씨와 조인성 씨가 다시 한번 드라마에서 호흡을 맞춥니다. 내년 5월 TVN을 통해 방송되는 노희경 작가의 신작에서 상대 역을 맡은 건데요. 2005년 드라마 봄날 이후 11년 만에 재배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수 겸 배우 알렉스 씨와 걸그룹 레인보우의 조현영 씨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띠동갑의 나이 차이를 뛰어넘은 두 사람은 한 달 정도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알렉스 씨는 회식 자리에 조현영 씨를 데려와 여자친구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최근 극장가에는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인기 웹툰은 탄탄한 스토리와 이미 검증된 흥행으로 영화계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무비앤스타에서는 웹툰과 영화의 만남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웹툰이란 인터넷에 연재되는 만화를 뜻합니다. 박진감 넘치는 화면에 중독성 있는 이야기. 스마트폰 시대, 웹툰은 이제 2천만 독자를 확보한 강력한 문화 콘텐츠가 됐는데요. 이런 인기에 힘입어 충무로에는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독특하고 재미난 창의적인 이야기들이 몰리고 있다는 점이 하나 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웹툰이라고 하는 매체 자체가 그냥 콘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영화적 상상력을 더 북돋을 수가 있겠고, 최근 들어서 또 웹툰은 하나의 동영상 콘텐츠로 진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서 웹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웹툰 1위. 웹툰 누적 조회수 2억 5천만 뷰. 연재가 완결된 지금까지도 9.7이라는 높은 평점을 기록한 훈 작가의 은밀하게 위대하게. 지난 2013년 영화로 재탄생해 700만에 가까운 성적을 거두며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물론 김수현이라는 한류 스타의 위력을 무시할 수 없지만 웹툰이 가진 스토리의 신선함도 흥행 돌풍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만화적 상상력을 넘지 못하면 흥행에 실패할 수 있는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좋아해요. 순정만화, 아파트, 바보, 이웃사람, 26년 등등 강풀 작가의 경우 수많은 대표작이 영화로 제작되는데요. 그렇지만 아파트는 겨우 54만 명, 순정만화는 73만 명이 보는데 그쳤습니다. 만화는 상상의 많은 부분을 의지해야 하지만 영화는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 판타지적 매력이 부각되는 게 큰 장점. 현재도 많은 웹툰이 영화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드라마로 만들어져 미생 신드롬을 일으킨 윤태호 작가의 내부자들이 다음 달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병헌과 조승우가 처음 호흡을 맞추는 터라 어떤 시너지를 낼지 영화 팬들의 관심도 큽니다. 윤태호 작가 작품의 영화화는 2010년 있게 이어 두 번째. 최신작 타인도 이미 영화화가 결정된 상태라고 하네요.
드라마와 K-팝에 이어 웹툰도 한류 확산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강풀 작가의 마녀가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영화로 제작됩니다. 한중합작으로 하나의 영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국 정서에 맞게 작품을 따로 만드는 독특한 방식. 하나의 원작으로 두 영화를 만드는 한중합작 제작은 처음인데요. 본인 방자는 우리나라에선 방자전과 인간 중독을 연출한 김대우 감독이 왜 너무 관대하게 해줬더니 너 춘향이 중국에선 수상한 그녀를 리메이크한 첸정다오 감독이 제작을 맡았습니다. 홍보하기도 쉽고 그리고 스토리가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도 적고 그리고 콘티들이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작하기도 쉽고 투자를 유치하기도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욱더 확산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기 웹툰의 경우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홍보 효과를 거두고 있어 충무로의 웹툰 영화 열풍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 제가 안 보면 못 살 거야. 앞으로 또 어떤 작품이 영화화되어 우리를 찾아올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믿겨준다. 배우 주원이 드라마 용팔이에 이어 또 한 번 여동생을 끔찍이 아끼는 동생바보로 스크린에 섭니다. 영화 그놈이다에서 지금 만나보시죠. 오빠가 죽은 동생이 보내는 의문의 메시지. 니 누군데 언제 핸드폰 갖고 있노? 하나뿐인 동생을 살해한 범인 잡기에 사활을 건 오빠 주원. 하루 24시간 365일 매일매일 당신 움직일 때까지 내가 지켜보고 있을 거다. 단골 고객 관리 차원으로 증거도 단서도 없지만 범인으로 지목된 제 약사 마음. 유해진. 꼭 잡으세요. 잡아서 좋은 벌을 받게 해야죠. 영화 그놈이다는 실제 일어난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돼 화제를 몰고 있는데요. 30분만에 하나.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그 여동생이 어느 날 부산 그 포우가 근처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어요. 억울하게 죽은 여동생의 천도제. 은지가 죽어서도 누가 지를 그리 만들었는지 알려줄 기라고요. 그런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녹그릇이 거꾸로 떠내려오는데 그 앞에 딱서가 있었다는 거지요. 어이 봐라. 죽은 동생이 지목한 용의자. 어떻게 죽는지가 보여. 하지만 모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학사 아저씨한테 자꾸 와 그러노? 니하고 삶의 레벨이 안 다르나? 받아요. 손 부끄럽게. 쫓고 쫓기는 두 남자의 숨막히는 대립각. 범인을 끝까지 쫓아가는 미스터리 추적극입니다. 그놈이다. 10월 말에 개봉합니다. 또 한편의 실화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제53회 뉴욕 국제영화제 개막작 공개 이후에 전 세계의 뜨거운 찬사와 호평을 받으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영화 하늘을 걷는 남자입니다. My dream to be the most glorious high wire walk in history. 어려서부터 하늘을 걷는 도전을 꿈꿔온 무명 아티스트 필립. No matter where I was going or what I was doing, I was always searching, looking for the perfect place to hang my wire. Whoa. I have to dare. 그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Welcome to New York. Anything to declare? I'm going to hang a high wire between the two towers of the World Trade Center and walk on it. Good luck. 영화는 1976년 전 세계 헤드라인 뉴스를 모두 장식한 전대미문의 사건을 그린 작품. 9.11 테러로 지금은 사라진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 사이를 한 줄의 와이어만으로
목숨을 건 도전을 했던 펠리페 패티스의 이야기입니다. It's a very inspiring film because it's a very inspiring story. 주인공은 인셉션,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통해 국내에서 조토끼라는 애칭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할리우드 대표 배우 조셉 고든 레빗이 맡았습니다. Can't. It'll never work. You should just give up. But here's the story of a man who wouldn't listen to all those voices and 과연 인간이 하늘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My head is full of doubts. When it's time to step on the wire, I don't know if I'll be able to take my first step. 전 세계를 뒤흔든 사상 초유의 위대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의 가요계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뮤직 웨이브입니다. 지난해 10월 갑작스레 우리 곁을 떠난 마왕 신해철 씨,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신해철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져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5일 뒤인 27일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검찰은 지난 8월 신해철 씨의 사망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리고 집도환 원장 강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신해철 씨는 솔로와 록밴드 넥스트를 병행하면서 많은 히트곡을 남겼죠.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벗어나 이중인격자에서는 자아성찰을 노래했고 껍질의 파괴에서는 세상에 맞서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사회에 대한 관심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 1990년대 대학 생활을 했던 30, 40대에게는 그야말로 청춘 그 자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벌써 신해철 씨의 일주기가 3일 뒤로 다가왔습니다. 마왕의 삶과 음악을 기리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활발한데요. 먼저 유작 앨범 웰컴 투 리얼 월드가 3,000장 한정판 LP로 기일인 27일에 나옵니다. 유작 3곡을 포함해 길 위에서 힘을 내 같은 옛 명곡까지 40곡이 빼곡히 담겼는데요. 음반마다 고유한 번호를 매겨서 팬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동료 가수들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윤종신 씨가 신해철 씨의 1990년작 고백을 리메이크해서 마찬가지로 27일에 공개하는 건데요. 형 노래 중 가장 좋아했던 1집 수록곡이라며 음원 수익금은 모두 유족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 세월 그와 함께 울고 웃은 팬들의 움직임도 바빠졌는데요. 신해철 씨의 팬클럽과 서울시는 올해 연말 추모비를 북서울 꿈의 숲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신해철 씨가 태어나 고등학생 때까지 자란 동네인데요. 추모비에는 이와 딱 맞는 노래죠. 넥스트 3집에 수록된 유년의 끝 가사 일부를 새겨 넣을 예정입니다. 사실 기일인 27일에 맞춰 추모비를 공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주관 행사가 있다는 소식에 신해철 씨가 27년 전 대학가요제로 데뷔한 12월 24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유족들은 바로 내일 신해철 씨가 잠들어 있는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일주기 추모식을 엽니다. 히트곡 이름인 Here I Stand For You라고 이름 붙인 행사에는 동료 가수뿐 아니라 팬들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야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요즘 음원 차트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혼자서도 잘 외웁니다. 아이돌 그룹 멤버의 솔로곡이 인기를 누리는 건데요. 올가을 가장 대박이 난 건 뭐니 해도 소녀시대 태연의 솔로곡 아이를 들 수 있겠죠. 음원 차트 1위는 물론 청취자 수가 폭발하는 일명 지붕킥을 여러 번 달성한 건데요. 이 노래는 소녀시대 스타일의 댄스곡도 아니고 태연이 드라마 OST에서 선보이던 발라드도 아니었습니다. 일렉트로닉 기타와 드럼 리듬이 호흡을 맞춘 팝 스타일의 곡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방송 무대에서는 밴드를 대동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이돌의 솔로 활동은 평소 보여주지 못했던 장르를 고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악적인 욕심이자 이런 음악도 할 수 있어요라는 자신감이 묻어있는 거겠죠.
시선을 사로잡는 퍼포먼스로 전 세계 한류 팬을 거느린 슈퍼주니어 member 규현은 지난해 발라드 광화문에서로 큰 사랑을 얻은 뒤 올해도 가을을 맞아 발라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탈구무의 원조, 1세대 아이돌 신화의 김동완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년 만에 이번 솔로 음반에서는 댄스도 발라드도 아닌 밴드 음악을 골랐습니다. 데뷔 전부터 록 음악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래서일까요? 뮤직비디오에서는 그동안 꽁꽁 숨겨놨던 기타 실력까지 뽐냈습니다. 이번 주 가온 차트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음원 강자였습니다. 누구냐고요? 독특한 음색과 멋진 패션으로 음악팬을 사로잡은 자이언티 이야기입니다. 자이언티의 노 메이크업은 음원 차트 1위로 출발했는데요. 태연의 아이와 임창정 씨의 또다시 사랑은 각각 한 계단씩 내려간 2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슈퍼주니어의 규현이 발표한 발라드 1년 조각과 허각 씨의 밤을 새는 6위와 7위로 첫 등장했습니다. 이번 주 뮤직웨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시크릿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영화 전우치 이후 6년 만에 강동원과 김윤석이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사제로 변신해서 캐스팅 단계부터 화제가 됐었는데요. 오늘 시크릿 포커스에서는 영화 검은 사제들 제작 보고의 현장으로 가봅니다. 취재진의 뜨거운 플래시 세례가 향한 곳은 바로 영화 검은 사제들의 주역들. 위험에 처한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미스터리한 사건에 맞서는 두 사제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한국판 엑소시스트라 불리면서 제작 단계부터 기대를 모았습니다. 특히 김윤석 씨는 미스터리 장르라는 특수성 때문에 출연 결심을 굳혔다고요. 미스테리물이 저희 또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또 그렇게 또 흔한 장르가 아니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스릴러라는 장르가 일부 매니아층을 제외하고는 전혀 인기가 없다라고 모두가 다 걱정했던 추격자. 개봉 당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영화 추격자. 하지만 탄탄한 시나리오와 입소문에 힘입어서 500만 관객을 동원하며 스릴러의 가능성을 새롭게 보여줬죠. 잡히기만 해봐.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또 한동안 굉장히 스릴러가 지금도 유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또 이 미스테리물이 또 좋은 작품으로 또 하나 탄생이 된다면 이런 장르도 또 우리 영화 또 다양성에 또 일조하지 않을까.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액션 영화 됐는데? 가지고 있는 그런 배우라는. 강동원 씨는 역할 몰입을 위해서 실제 신부를 만나기도 했다는데요. 처음 수단을 입어본 그 느낌은 어땠을까요? 좋은 말을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입으니까 이게 말이 굉장히 정리된 말이 나오고 이상하게 경건해지고 거기다 로만 칼라를 딱 하면 말을 아끼더라고요. 그렇죠. 무게감? 네, 제가 이 캐릭터를 쉽게 접근할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저는 사실 여자분들이 저렇게 수단을 굉장히 좋아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딱 입으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수단에 이어서 이번엔 올블랙 키릴 패션으로 여심을 저격한 강동원. 파트너 김윤석 씨의 반응은? 아마 코디가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강동원 씨 키가 186이고 제가 178인데 지금 이 힐이 8cm니까 194가 되죠. 그렇죠. 저야 뭐 해봤자 뭐 100, 한 80, 한 3, 2, 1. 뭘 좀 까셨나요? 1, 아니 이게 자체가 한 3cm 되니까. 영화에는 꼬마 돼지 일명 돈돈이가 등장하는데요. 강동원 씨가 돈돈이 때문에 무척 애를 먹었다고요? 돈돈이는 처음에 저 친구를 만났을 때 뇌가 마비되는 느낌이, 저 엄청난 하이톤과 발이 땅에서 한 1cm만 떨어져도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죠. 소리를 질러서 처음에는 힘들더라고요. 네, 아예 말을 안 듣고 본인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한국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소재와 매력적인 캐릭터, 그리고 예측 불허의 반전. 김윤석, 강동원이 다시 한번 충무로 명콤비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몬트라네끼 점 인시디아스. 되게 몇백 번 들으면 조금씩 외워지더라고요. 산끝에 미켈라르 감정. 영화 속에서 사개 국어를 소화한 강동원 씨. 이날 즉석에서 유창한 라틴어를 선보여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킹스와 버블비와 둘롱이 맞는지 지금 다 맞게 한 거죠? 마왕이라는 별칭과 함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 신해철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1년이 됐는데요. 이 시간 마지막으로 비운의 마왕 고 신해철 씨가 남긴 불후의 명곡 준비했습니다. 할 수 없잖아요. 사는 날까지 그냥 열심히 사는 거지. 그리고 소중했던 기억들 간직하고 가는 거고,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이별하면 같이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할 수밖에